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17의 새로운 앵커 이서연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열린자치회의 핵심 공약인 어플리케이션 설치. 회장단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한 상태에서 어떠한 까닭이 있길래 핵심 공약, 교내 어플리케이션 공약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김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열린자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높은 공약 이행률로 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나 정작 핵심 공약이었던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뭘까? 열린자치회 임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미 리드스쿨이 있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리드스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스톡도 있고 사실 대안점이 이미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작하게 된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 이것이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학교에서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 있는데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약간 제작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셔서 저희도 하다가 조금 중단이 된 상태고. 해당 임원은 공약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계기로 피영로 교장의 저지를 꼽았습니다. 사실 이 어플리케이션 공약은 이번 열린자치회뿐만 아니라 지난 회장단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2년 연속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원 회장이 후보였던 시절 경기도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후원금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비해 대비됩니다. 이에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학생들의 질타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PSBS 김현재입니다. 다음으로 정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가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한일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 소식 조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9일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SBS 조영우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카를로타 마차도 여사가 노르웨이 오슬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차도 여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조국인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전 세계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철권 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몰락을 불가피하다고 예상하며 평화로운 권력 전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10일 현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두로 정권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협상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도 협상을 통한 것이든 아니든 마두로는 결국 권좌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질서 있고 평화로운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대선 이후 인신하며 반정부 운동을 해온 그는 지난 10일로 예정된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극비리의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왔으나 악천후 탓에 시상식 하루 뒤인 지난 11일 새벽 노르웨이에 도착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마두로 정권이 종말을 맞으면 베네수엘라가 리비아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처럼 내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종교, 인종, 지역, 사회 정치적인 분열이 없는 잘 짜인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정권의 마약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리브해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는 등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베네수엘라 사태가 미국의 국가 안보, 미주 전체의 안보에 있어 최우선 순위임을 확실하다고 믿는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며 마차도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PSBS 조영호입니다. 4회 2부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대입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기록 반영의 범위와 비중을 두고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여전한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영화 산업이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흥행한 작품은 약 5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좀비딸입니다. 야담 더 스니치와 히트맨2 역시 각각 200만에서 300만대 관객을 기록하며 성공했지만 과거처럼 천만 영화라고 불리는 대국민적 히트작은 아직 부재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미키 17,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다도 약 300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중수상 성적이지만 이는 스타 감독의 이름값만으로 대규모 관객을 끌어모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최근 개봉한 주토피아2는 짧은 기간 내에 6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025년 국내 개봉 영화 흥행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김열이 칼날 무한성편, 체인소맨 레저편 등 그동안 비주류 장르라 여겨지던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가 흥행이 계속적으로 성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관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한국 영화는 침체되는 반면 해외 영화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영화관 업계의 영업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영화관 전체 관객 수와 매출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3사는 실적 악화로 구조조정과 일부 재정 폐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침체 원인으로는 OTT 확산과 영화 감성 인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애니메이션이 연이은 흥행을 근거로 문제의 근본은 비슷한 소재 반복, 참신하지 못한 배우 캐스팅 등 한국 영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부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SBS 주보린입니다. 최근 첫눈이 내렸었죠. 그 현장을 저희 PSBS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김현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김현재 기자. 지금 오늘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고양국제고는 현재 시험이 9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만학생들이 이렇게 여기서 첫눈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PSBS 김현재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앞으로도 뉴스 17 앵커로서 좋은 뉴스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